당신의 형수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와주세요. 그렇습니다. 퇴근 후 전화를 다시 받았을 때 갑자기 당황한 목소리가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쫓겼다. 그게 다야. 늘 활기차고 밝은 그녀가 갑자기 의식을 잃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가슴은 불안한데 머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다. 도중에 마침내 남편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기억했다. 주차된 상태에서 전화번호를 누르세요.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진정해. 드디어 받은 전화. 나는 두 손을 자유롭게 놓고 남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부르르르르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리지만 남편은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난 혼자야.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심한 순간 가차리 마침내 남편이 전화를 받는 것을 들었습니다. 응, 뭐라고? 막연한 목소리가 들리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렇습니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커튼을 완성했다. 안녕하세요. 큰일입니다. 당신의 여동생은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향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헐떡거렸다. 물론 사랑하는 여동생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그것이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봐. 왜 괜찮아? 요즘 제 이름은 나오코입니다. 28세의 아르바이트 주부입니다. 저는 6개월 전에 남편 다이스케와 결혼했습니다. 이른바 신혼부부이다. 그는 지방도시의 임대 아파트에서 다이스케와 함께 살고 있다. 미래의 다이스케와 함께 있는 아이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어서 아이가 생기면 같이 놀이공원에 가요. 나는 원한다. 나는 이미 그것에 대해 흥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다이스케를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남자친구와 막 헤어지고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친구가 다이스케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랬다. 다이스케는 밝고 털털한 성격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활기가 넘칩니다. 내가 없을 때 그는 나를 격려해 주었다. 그 이후로 나는 다이스케를 만나기 시작했고 그는 나에게 데이트하자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데이트를 했습니다. 2년간의 열애 끝에 두 사람은 6개월 전 마침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 다이스케와 함께 그의 결혼 생활은 일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직업이 있지만 데이트를 하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할 시간을 찾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영위합니다. 나는 큰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지만 한 가지 고쳐졌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요점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이스케는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집안일을 전혀 할 수 없었다. 다이스케가 와서 그는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보다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집안일 좀 도와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바쁘신가 봐요. 왜요? 타이밍이 나빴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집안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아이를 낳게 되면 집안일, 육아, 일을 모두 내가 해야 할 것 같다. 거기에 없다고 생각하면 조금 걱정됩니다. 게다가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되면 다이스케가 집안일을 스스로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내 걱정에도 불구하고 다이스케는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낙관적이다.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런 날 등록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다이스케와 저는 늘 함께였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테이블에 둘러앉았을 때 갑자기 집에 있는 인터폰이 울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 모니터를 보았다. 그것에 들어가십시오. 거기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왠지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인터컴 모니터 앞에서 잠시 고민한 끝에 다이스케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왔어요. 나는 문으로 향하면서 말했다. 잠시 후 다이스케가 돌아왔고 그 뒤에는 아까 봤던 여자가 있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당황하는 동안 다이스케도 여자도 웃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오늘부터 너랑 같이 살게. 정말 고마워요. 언니? 게터는 여자의 말을 듣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다이스케의 여동생 아유미이다. 그녀는 가족회의와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스케가 방금 사진을 보여줬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함께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내 여동생이더라도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나는 그것을 말할 수 없다. 사실 저는 최근 동성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아 일도 하지 않고 아무데도 가지 않고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형들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매우 감사합니다. 아유미는 나를 정중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다이스케를 쳐다본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참았다. 다이스케와 아유미는 이미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생각엔 그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다이스케는 자신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아유미를 좋아한다. 해야 할 일터니 어유미가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유미가 여행을 가는 등 아유미에 관한 화제를 꺼낸다. 여기 나야 누군가가 동거를 반대하는 것은 아마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도울 수 없다. 이해합니다. 동거는 괜찮지만 새 직장을 구해 월급을 받으면 동거는 끝이 난다. 제발 내가 그렇게 말하며 포기하자 두 사람은 기뻐서 박수를 쳤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조금 행복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느낌은 곧 사라졌습니다. 그랬다. 아유미는 동거를 시작한 이래로 집안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추가 단어 생활비는 단 한 푼도 없고 일자리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업상 옷이나 장신구를 허락 없이 많이 입었습니다. 나는 재미있게 놀러 갈 것이다. 첫 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역시 분위기를 읽고 집안일과 취업 활동을 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줄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완전히 배반됐다.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유미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했을 때와 똑같은 자세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아유미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미 씨. 마지막 직장을 위해 취업 활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좀 여유로운 시간이 있나요? 집안일을 대신 해주시면. 그렇지. 그러면 언니가 집안일을 다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분을 생략하고 싶다고 해서 안주하지 마세요. 아유미는 단번에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옷을 입고 집을 나갔다.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나와서 한동안 당황했어요. 점차적으로 흐릿한 느낌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다이스케에게 얘기할게요. 괜찮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곧바로 다이스케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나오코, 나는 집에 있었다. 우리 벌써 저녁 먹을까? 태평한 다이스케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유미 씨에 관한 것인데 다이스케가 당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건가요? 이대로 계속된다면 나는 나가라는 요청을 받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이스케는 아유미와 마찬가지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런 순수한 느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남자친구가 저를 차버리고 집에서 쫓아냈어요. 열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코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아유미는 그 이후로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경고해도 나도 마찬가지야.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수학을 시작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을 걸지만 아유미 씨는 내가 노래내게 팔을 대고 있는 동안 변화해 갑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이스케에게 몇 번이나 항의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고 반대로 그는 결국 유미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가 점차 악화되는 것은 당연했다. 그랬다. 동거를 시작한 지 약 2개월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확인하세요.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로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전화가 옵니다. 궁금해서 전화번호를 찾아봤습니다. 그러자 전화번호는 종착역 근처 종합병원 전화번호였다. 그것은 밝혀졌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병원에 입원한 친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돼요. 왜 전화를 받았는지 몰랐지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한번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야, 미안해요. 아까부터 저한테 여러 번 전화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병원 여직원이 전화로 충격적인 말을 했다. 그랬다. 아유미는 사고를 당했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한다. 당황한 나는 오후에 직장을 쉬고 서둘러 병원으로 갔다. 도중에 다이스케 연락 주세요. 다이스케는 지금은 낮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몇 번의 통화 끝에 마침내 다이스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큰일입니다. 아유미는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다. 서둘러 병원으로 가세요. 쪽으로 내가 그렇게 말하자 다이스케는 헐떡거렸다.
사랑하는 여동생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이스케가 놀란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야, 그 아이는 왜 안전해? 좋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 후에도 다이스케는 전화로 계속 멍청한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갔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너무 놀라서 혼란스러워하는 건지 궁금해요. 기분이 좋지 않은데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 왔어.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병원 직원. 내가 들었던 병실에서는 아유미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온몸 전체에 세포와 거즈가 있습니다. 볼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의식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그냥 기절했어요. 나는 그것을 보고 싶다. 이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다이스케가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다이스케는 한숨을 쉬었다. 침대에 앉아있던 아유미가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나는 아유미에게 사고 경위를 물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기분이 들었나요? 나는 자전거를 타고 근처 슈퍼마켓에 갔다. 그러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을 멈추고 가드레일에 부딪혔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그 자전거는 아마도 내 자전거일 것이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됐어요. 열쇠는 작동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낡은 자전거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거야. 머리를 잡고 뭔가 중얼거리고 있던 다이스케가 갑자기 시야의 한 구석으로 들어왔다. 그랬다. 아유미는 부상을 입었지만 괜찮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그것은 다이스케, 무슨 일이야?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자 다이스케는 갑자기 양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러다가 기저귀를 빼앗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다. 죄송합니다, 바유미. 미안해요. 아유미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탕의 아유미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 묘한 표정을 지었다. 나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은 다이스케를 진정시키기로 했다. 나는 그의 등을 쓰다듬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의 손은 금세 떨어졌다. 놀란 다이스케의 얼굴을 보니 그는 증오심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자 다이스케는 놀라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다이스케는 아유미인 것 같다. 그 사람은 내가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갈 때 쓰던 자전거로 돌아가는데 언니를 존경하지 않는다. 나는 북체에 맞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내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아유미는 채권 추심자의 먹잇감이 되어버렸다. 그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고양이가 내 동생을 이렇게 사랑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그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항의하려고 했는데 아유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동생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결혼 이전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유미는 할 말이 많았지만 그 말이 가장 좋았다. 그랬다. 그러자 다이스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아유미를 위한 모든 건 내가 한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해요. 다이스케는 힘차게 고개를 숙였다. 나한테도 사과해줬으면 좋겠어. 그러자 아유미는 잠시 무슨 생각을 하는 듯 흠지라고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나를 위해 그랬다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실수했어요. 하지만 형은 언제나 내 편이에요. 용서할게. 언니가 애초에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됐을 테니까 그것은 큰 문제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감은 이루어졌고 다이스케는 나를 공격했다. 나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구나. 만약 나오코가 조용히 있었다면 나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유미도 의심했을 것이다. 나는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나오코, 내가 우리를 떠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하세요. 그건 내 귀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이기적인 변명이다. 게다가 아유미도 집을 나갔다. 가다. 나는 행복하게 소리쳤다. 나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이 형제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나간다.
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이스케는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요미는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폭동이 일어난 다음 날 나는 짐을 싸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직장에서도 상황을 설명하고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당분간은 편하게 쉬려고 합니다. 그랬다. 바라던 대로 며칠간 조용한 시간을 보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쫓아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오다이는 하룻밤 동안 멀리 떨어진 테마파크로 갔다. 스케와 아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봐.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힘들다. 데려가지 않는 나의 태도에 화가 난 다이스케는 지야 라고 소리쳤다. 다시 한번 사실 둘은 커플이에요. 그들이 살았던 임대 아파트는 다이스케의 부모님 소유였습니다. 집을 나온 뒤 먼저 시댁으로 향했다. 그리고 이 소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러자 정상적인 감성을 지닌 의로운 양심은 아들들의 어리석음에 분노했습니다. 벌써 사람이 내압수됩니다. 둘 다 감동받았습니다. 아파트 문 자물쇠를 바꾸고 귀중품을 제외한 모든 소지품을 없앴습니다. 그랬다. 지금 어디 있나요? 우리 부모님 집. 부모님 집이에요. 우리도 거기로 갈 거예요. 함께 살자. 시골에서도 참아줄게요. 전화 너머로 아유미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들렸다. 좋아요. 당신 부모님 집이었다면 아마도 빈 방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다시 함께 행복하게 살자. 나는 둘이서 들을 수 있도록 오키 씨에게 한숨을 쉬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너처럼 이기적인 형제들과 함께 산다는 건 재미없을 거야. 나는 절대 거절합니다. 부모님 집에 오면 신고할 테니까 꼭 해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전화를 끊었다. 몇 주 후. 결국 양측의 합의로 이혼이 마무리됐다. 다이스케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를 초대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으로 결국 포기하고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다이스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 걱정하고 쉽지 않고 앞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만 임대해야 하므로 지금 당장은 일만 하면 된다.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한 다이스케는 조바심 속에 새로운 감염 장소를 찾기로 결정했다. 우다. 그러나 형벌일이 집안일을 못하고 부모에게 감동을 받는 남자를 여자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면 이 또한 다이스케는 집안일을 할 수 없어 젠몬이라는 회사에 아웃소싱을 맡기지만 매달 상당한 비용이 든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점차 가난해졌습니다. 결국 마나미는 모든 것을 잃은 다이스케를 버리고 부상에 대한 치료비도 지불했다. 그는 다이스케로부터 제목으로 100만엔을 받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것을 새로운 남자에게 가져갔지만 그는 밤에도 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견한 후 폐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그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아마 저는 이혼이 확정된 직후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계약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한동안 사랑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직장 동료가 사랑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이스케와는 그것이 큰 차이이다. 만약 나중에 재혼을 하게 된다면 우리